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 김종수입니다. 통합기본서 모의문제 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본서 203페이지에 있는 모의문제 5번 답안을 제한시간 60분 내에 원고지에 쓰신 후 그 답안을 바탕으로 이 해설과 예시 답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는 2014학년도 리트 논술 기출문제인데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기초과정을 위한 통합기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초과정 수준에 있는 학생이 이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정에다가 이 문제를 실어 놓은 이유는, 모의 문제로 제가 출제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라기보다는 리트 논술이 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리트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의 학습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제가 어렵지만 이 문제를 실어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관련된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답안을 써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지배에 관한 제시문 가나다의 견해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의 지배에 관련된 PQR이라는 견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따를 때 보기의 사례가 어떻게 평가될지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PQR에 따르자고 한다면 보기의 사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에 따른 평가, Q에 따른 평가, R에 따른 평가가 각각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이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제가 여기를 ABC라고 써놨는데요. PQR이라고 해도 되고 ABC라고 해도 되는데 PQR로 표현을 해볼게요. 가나다에 각각 PQR이라는 논리가 나와 있고, 이 보기의 사례를 보시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의 강제라는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가 2014학년도 리트 논술 기출문제라고 했는데요. 이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의 강제. 이거 여러분들 대형마트 있죠? 이때 당시에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강제로 그 월 2회 일요일마다 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제정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무엇이 되었냐면, 지금 그 지자체별로 무엇이 되고 있냐면, 이 휴업을, 의무 휴업 일자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도 의무 휴업 일자도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논쟁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경 지식이 먼저 필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는 중소유통업체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건 저희는 24시간 영업하고 싶습니다, 안 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뭐 1년 365일 그냥 영업하겠습니다, 안 돼, 너네는 항상 일요일마다 쉬어, 일요일마다 항상 의무 휴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형식과 절차, 내용과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절차와 내용과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이 법에서 달성해야 되는 어떤 절차와 형식이 만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이 50% 이상의 다수 국민이 무엇을 해서 형식적인 정당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 이 점이 보여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절차들을 밟아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 중소유통업체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 목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실현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시문 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부가 강제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고 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내용과 가치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법으로서 우리를 강제하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형식, 절차적인 것이고 내용은 뭐 하면 안 된다? 특정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시문 가라고 하는 개념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자유주의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 절차 중심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개인들이 스스로 목적을 선택해서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기본 원리다. 즉, 제가 아까 자유주의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라고 했죠. 형식과 절차가 뭐하다면 올바르다면 그 결과가 되는 그 결과로서 도출된 내용은 뭐가 된다? 이미 옳은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따르면 무슨 개념이 나와 있냐면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형식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건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더 가보자면 이런 거 나와 있죠. 국민의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자면 공익에 필요할 때 사기업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옳은 가치가 실현된다면 얼마든지 형식 절차적 정당성을 일부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뭐라고 했냐면요. 법의 지배와 좋은 법의 지배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종합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법의 지배는 어떤 법 체제가 갖출 수 있는 여러 훌륭한 가치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법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들과 경쟁하거나 충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치들이 있을 때 이 가치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조화시켜보자. 균형성을 달성해보자.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형식, 절차 중심주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거는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용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의 사례를 판단하라고 했고 이게 법학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잘 맞는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나 나를 선택하면 틀린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더 이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에게 가까운 논리는 다라는 논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논증을 해보자면 계율을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 그리고 종합 절충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법학을 학습해 보신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좀 이것이 익숙할 건데요. 법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극, 적극, 절충설, 소극, 적극, 종합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지배에 대해서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 나는 공동체주의 관점, 다는 종합 절충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가에 대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수가 특정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법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파괴되는 것인데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결국은 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법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결국은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절차와 형식이 온당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거기에 따르자고 한다면 그 내용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하라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야 지자체장이 너네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지자체장이 통제를 하는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곳에서 A시에서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있으면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B시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서로 다른 결과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의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수 여론에 민감한 국회가 법을 통해서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질서에 부당하게 간섭한 거죠.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다면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거죠. 나는 A시에 있는데 의무 휴업을 명령받았고 B시에서는 의무 휴업을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매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아까 그리고 논쟁이 두 가지였죠. 하나가 더 있었죠. 근로자의 건강권도 있었잖아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자면 내가 하루 더 일할 거냐 말 거냐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왜 이 자유계약을 저해하려고 해? 나는 하루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안 돼. 무조건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자유계약을 저해하는 거다. 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심은 나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자고 한다면 불평등 해소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보자면 보기로 들어갑니다.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공유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대형 유통업체, 중소 유통업체 간의 불평등이 우리 지역은 너무 심해. 그렇다면 명령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우리 지역은 심하지 않아. 그러면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할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피고용인의 힘이 세고 근로자의 힘이 약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신 명령해줘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은 일할 곳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재량권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법은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기의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돼서 형식적으로 정당하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업의 자유가 일부 침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시간만 조금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또 거기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영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균형성이 잘 갖춰진 것이다. 따라서 타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보기의 사례법은 그 목적은 타당해요. 그러나 일정 정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쓰시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은 가나다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렵게 썼습니다. 가는 이 법이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유경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자유경쟁의 결과인 효율성이 다수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유경쟁을 해서 결과물이 독점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거기 개입할 수 없느냐? 개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독점이 효율성을 저해해서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자유경쟁의 결과가 대형 유통업체의 독점으로 이어져서 다수 소비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갖다가 절차를 좀 더 확보한다면 좋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쓰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나다 중에 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입장, 특히 저는 다를 좀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 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